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의 제6강은 플라토닉 러브와 플라톤은 아무 관계도 없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그 철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과연 플라토닉 러브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정신적인 사랑이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 말 속에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플라톤은 육체를 경멸한 적이 없고 또 체육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여자를 특별히 존경한 적이 없어요. 그 밖에 이제 윤회설, 전생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이제 영상 꾸며봤습니다. 먼저 플라톤의 철학인데요. 플라톤의 그 철학에서 영혼론, 윤리학, 정치학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신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몸의 각 부분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몸이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혼의 활동은 이성, 의지, 기계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욕망, 욕구, 이러한 것들이 균형을 유지할 때, 저 사람은 내적으로 평화를 달성했구나. 이렇게 표현하죠. 한 나라의 계급에도 통치계급, 무사계급, 생산계급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 계급에 맞는 이제 덕을, 지혜, 용기, 절제라고 하는 덕을 실천하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정의를 구현하게 되고 바로 그러한 것이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국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는 통치자들은 지혜로서 즉 이성을 발휘해서 국가에 봉사하는 거고 수호자, 무사계급 군인들은 용기를 가지고 이제 국가의 그 안보나 치안을 담당하는 거죠. 생산계급,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속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이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덕은 이제 절제가 되겠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처럼 각 계급에 맞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제 말하는 균형을 이루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통치 계급과 수호 계급은 재산이라든가 가족을 소유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반면에 생산 계급은 죽어라 일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생산 계급에게 사유재산과 가족, 즉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거죠. 자, 오늘의 이제 주제인 플라토닉 러브인데요. 과연 플라토닉 러브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플라토닉 러브는 육체적인 욕망을 배제하고 연인의 인격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적인 사랑이다. 정신적인 사랑.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 속에는 다소의 오해가 들어있다. 첫째는 플라톤이 육체를 경멸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인간이란 신체가 건강하고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서 국가 생활에서도 계급에 맞는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나가는 자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인간이 되는 첫째 조건을 신체적 건강에 두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체조하였던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와 괴를 같이 한다. 인터넷에 소크라테스를 찾아보면 요즘에는 무슨 소크라테스 그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야구 선수가. 또 소크라테스 찾아보면은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 형이라고
이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노래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쓴 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뜻 보면 가사가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을 이제 아버지로 바꿔놓고 부르면은 상당히 그 좀 슬픈 노래라는 이제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시플라톤으로 돌아와서 자, 두 번째 오해의 근거는 뭐냐면은 플라톤은 유년교육에서 필수 과목으로 체육과 음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체육은 튼튼한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덕, 인내심, 용기, 자제력 같은 이런 능력도 키워준다는 거죠. 그러나 체육만 강조하다 보면 심성이 거칠어지기 쉽기 때문에 음악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이 육체나 감정을 소홀히 했다고 여기는 것은 오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여자에 대해서 특별히 존경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치리만큼 비하하고 있는데 여자란 남자보다 덕에 있어서는 훨씬 뒤처지고 남자보다 약한 족속이며 장기가 많고 교활하다. 여자는 천박하고 쉽게 흥분할 뿐 아니라 화를 잘 내며 남을 비방하기 좋아하는 데다 소심하며 미신을 잘 믿는다. 제 의견이 아니고 그 플라톤의 주장입니다. 그리하여 여자로 태어난 것은 저주에 틀림없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차지할 줄 모르던 남자, 비겁하고 의롭지 못했던 남자들이 그에 대한 벌로 죽은 후 다시 여자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자, 이 사후의 세계와 관련해서 우리 세대 때는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샘이라고 하는 이제 남자 주인공이 어느 날 괴한과 난투를 부리다가 총에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바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에 남아서 이제 연인이 몰리를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몰리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영매의 도움으로 몰리와 말하자면 샘이 재회를 하고 복수를 한 다음에 하늘나라로 떠난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이제 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몰리 역시 똑같이 사랑한다고 대답하는데요. 이런 장면에서 이제 관객들이 눈물을 쏟고 그랬죠. 이 영혼 불멸 혹은 윤회설과 관련해서 피타고라스가 있습니다. 수학자이자 수를 세계 근본 물질로 주장했던 철학자인데 사람이 죽으면 육체에서 벗어난 영혼이 다른 생명체로 들어간다. 그래서 어느 날 개를 패대고 있는 사람에게 개 신음소리를 내가 들어보니 지난 생에서 내 친구였던 아비데스의 영혼이 울고 있어. 말하자면 이 개가 친구가 환생한 생명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나는 전생에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었다면서 마치 그 영웅처럼 리라를 켜고 호메로스 시를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는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강조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먹는 그 고기 속에 할머니의 영혼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국인들만 믿는 그 재밌는 미신이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안 된다고 그러죠.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진시 황제가 이 붉은색을 유난히 좋아해서 독점하고 싶어서 그걸 중국 전체에다가 이제 빨간색을 못 쓰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게까지 전해진 거라고 합니다. 또 시험을 앞두고 미역국을 먹으면 뭐 미끄러진다는 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미역국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두뇌 회전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죠.
1, 2, 3, 4 넉 사자를 죽을 사자로 해석해서 병원 같은 데 가면은 그 4층을 뭐 F로 표시하고 그럽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이상한 미신이라는 거죠. 영혼 불멸, 또 저 세상과 관련해서 플라톤의 상기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무렵에는 불빛 더위의 긴 들판을 건너야 했고 그 끝에 마지막에 이제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이름이 레테강 혹은 망각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강물을 조금이라도 마시는 순간에 우리는 전생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잊어버린 채 새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후천적인 교육이나 경험을 쌓게 되면 전생의 기억을 되살리는데 그게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기억을 다시 기억하는 거다. 지식은 곧 상기다. 그래서 히라브로 진리라는 말이 아레테이아인데 아는 부정의 의미고 레테는 레테각 망각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상기라고 하는 거죠. 기억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remember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되살린다는 그런 뜻이 영어 속에도 들어있는 거죠. 네 번째로 플라톤이 이제 그 플라톤과 플라토닉 러브가 관계 없다는 그 주장 가운데는 플라톤은 또 결혼관도 굉장히 야만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플라톤은 결혼을 오직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른다. 그런 관점에서만 봤거든요. 그리고 그는 남자와 여자를 결속시키는 힘을 유능하고 성품이 훌륭한 후세를 낳는 사명감에서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적당한 배우자를 찾아서 결합시켜야 하는 그런 의무를 진다. 심지어 여자는 전쟁에서 승리한 남자에게 상품으로 주어졌으며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남자들의 공동 소유로 간주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이 생각한 남녀 간의 사랑은 육체가 모두 배대된 채 정신적으로만 사랑하는 그래서 애정이 물씬 흘러넘치는 그러한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다. 플라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을까요? 첫째는 플라톤 철학 자체가 이상을 추구하는 관념론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그 현실에서 구해질 수 없는 이데아, 즉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동굴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 세계는 이 동굴,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는 감옥을 벗어났을 때 비로소 참다운 세계가 열린다. 이러한 이상주의적인 관념론 때문에 아마도 그와 똑같은 사랑도 가능하지 않을까, 혹은 그런 사랑을 추구한 철학자이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말하자면 추측이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형태인 이데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는 그 주장이 특수한 형태로서 육체가 배제된, 육체는 어떻게 보면 특수하지 않습니까? 가장 정신적이고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플라토닉 러브라는 언어로 포장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플라토닉 러브가 나오게 된 것은 이것이 철학에 대해서 플라톤이 취한 한 태도의 방식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플라톤은 철학을 에로스의 한 방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에로스와 푸시케 그림이죠. 그리고 그 아카데미아 그 앞에 서 있었다고 하는 에로스상 그리고 여기는 아프로디테와 그 아들 에로스인데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에 대한 사랑, 즉 에로스의 한 방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플라토닉 러브란 말이 나오게 됐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플라토닉 러브란 말은 연인의 인격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적인 사랑쯤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여기에는 오해가 깃들어 있는데, 첫째, 플라톤은 육체를 경멸한 적이 없고 여자를 존경하지 않았고 또 야만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플라톤 철학 자체가 이상을 추구하는 관념론이기 때문이고, 또 플라톤은 철학을 에로스의 한 방식으로 이해했다. 그 밖에 이제 피타고라스의 윤회설, 또 한국인들만 믿는 미신, 상기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영상을 꾸며봤는데요. 사실 여성 차별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플라톤이 오늘날까지 살아있다면은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하지 않았을까? 여건이 신장된 요즘 기준으로 보면 플라톤 역시 그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